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9급 공무원 물리 과목 문제를 함께 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2017년 9월에 시행된 물리 과목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자나 AB가 원점 O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X축상에 놓여 있습니다. Y축상의 한 점에서 AB에 의해 마이너스 Y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있죠. A와 B가 모두 플러스 전하라고 한다면요, P점에서 전기장 방향은 각각 플러스 Y방향이겠고요, P점에서 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Y방향이 될 겁니다. A가 플러스 전하이고 B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면은요, A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Y 방향이 되겠고, B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이번에는 A와 B 모두 음전하라고 하면은요, A와 B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각각 A와 B를 향하는 쪽이 되겠고, 두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A에 의한 전기장 방향과 B 전하에 의한 전기장 방향을 합친 마이너스 Y 방향이 될 겁니다. P점에서 전기장은 마이너스 Y축 방향이니까 전하 A와 전하 B는 모두 음전하이고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A와 B는 서로 다른 전하라고 말한 1번 설명, 1번 A 전하와 B 전하는 서로 다른 종류이다 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방금 A와 B는 크기가 같은 음전하라고 했죠. 그럼 2번의 설명 보면은 A의 전하량 크기와 B의 전하량 크기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틀린 설명이 될 겁니다. A와 B의 전하의 크기가 다르다면은요, 여기 그림 표시가 돼 있죠. 전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Y축 방향이 아니라 A 전하나 B 전하 어느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큰 방향 쪽으로 이 합성된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P점에 음전하를 놓으면 그 음전하는 A 전하와 B 전하 모두 음전하이기 때문에 AB 전하에 의한 청력을 받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Y축 방향과 반대 방향인 플러스 Y축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럼 3번의 설명, P점에 마이너스 전하를 놓는다면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Y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 설명은 이제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원점인 O에 A에 의한 전기장, B에 의한 전기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서 서로 상쇄되겠죠. 그럼 전기장의 크기는 5점보다 P점에서 더 클 겁니다. 근데 4번 설명은 P에서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럼 17번, 문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3kg의 물체를 천정에 매달고 힘 F를 가해서 실이 연집 방향과 30도의 각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묻는 문제인데요. 단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장력의 수직 성분이 되겠죠. 그러면 장력을 T라고 하면은 T 코사인 30도는 mg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는 장력의 크기를 묻고 있으니까 장력 T는 코사인 30도분의 mg가 되겠죠. 위의 식에서 이제 T만 남겨놓고서 코사인 30도를 우변으로 이동하면은요. 그럼 코사인 30도 값이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장력 T는 2분의 루트 3분의 3 곱하기 10이 되겠고, 계산하면은 루트 3분의 60이 됩니다. 근데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죠.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이 없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선택지를 값을 잘못 적었는지 문제가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에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없네요.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E0일 때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E0입니다. 전자가 n=2인 상태에서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제일 작은 값으로 나눈 값은 얼마인가 하는 건데요. 먼저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 살펴볼 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스티안 계열을 이제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스티안 계열에 대해 살펴보면요, 전자가 n=1에서 전이하는 스펙트럼 계열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n이 2인 궤도를 전이하는 스펙트럼 계열을 우리는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발머 계열에서는 가시광선이 전자에 흡수되거나 전자로부터 방출이 되겠죠. 라이먼 계열에서는 자외선 영역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될 것이고요. n이 3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스펙트럼 계열을 우리는 파스티안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적외선 영역에 있는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됩니다. 양자수 n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E0일 때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E0라고 했는데요. E0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그럼 에너지 준위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자가 n=2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하니까 이는 발머 계열이겠죠. 발머 계열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전자로 흡수되거나 전자로부터 방출될 겁니다. 전자가 n=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의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궤도가 무한대인 곳에서 n이 2인 궤도로 이제 전이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것이고, 가장 작은 에너지 방출은 이제 양자수가 n이 2인 곳으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이제 궤도에서 전자가 이제 이동할 때, 즉 n=3에서 n=2로 전자가 전이될 때 가장 작은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n=무한대에서 n이 2인 상태로 전이될 때 에너지 값을 이제 n=3에서 n=2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값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되겠죠. 그럼 무한대에서 n=2인 상태로 방출되는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E0에서 마이너스 4분의 E0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의 값은 0이죠. 분모 값이 무한대 값이니까 전체적인 값은 0이 될 것이고, 남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E0 값이 되겠고, 그럼 이 식을 계산하면은 4분의 1 E0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에너지 방출량의 큰 값은 이제 4분의 1 E0가 되겠고요. 그럼 가장 작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는 이제 n이 3에서 n이 2인 상태로 이제 전이 될 때인데요. 자, n 대신에 3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2제로가 되겠고, 이제 n=2인 상태의 에너지 값은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4분의 2제로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2제로에서 마이너스 4분의 2제로가 되는데, 이제로 값 공통이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계산한 값에다가 이제로 값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36분의 5 이제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나눈 값이 얼마냐, 그 비율을 물었으니까요. 2가 3에서 2로 갔을 때의 에너지 변화량 분의 무한대에서 2로 갔을 때의 에너지 변화량으로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36분의 5 이제로 분의 4분의 1 이제로 값을 계산하면은 다 약분하면 5분의 9만 남겠죠.
그럼 n이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의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을 가장 작은 값으로 나눈 값은 2번의 5분의 9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문수 N1이 1차 코일에 전압 V1인 교류 전원 장치를 연결한 이상적인 변압기 구조입니다. 2차 코일에는 전압과 가문수가 각각 V2, 3N1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는 문제죠. 변압기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현상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패러데이 전자기 공식, 전자기 유도 현상 공식 V에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관계식을 떠올리면 되겠죠. 변압기에서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V2는 V1 곱하기 코일의 1차 코일의 가문수 N1분의 2차 코일의 가문수 N2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N2는 2차 코일의 가문수고 N1은 1차 코일의 가문수라고 했으니까 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N2는 3N1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V2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V2 값은 N1분의 3N1 곱하기 V1이 되겠고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는 3V1 즉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3배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2는 V1 곱하기 N1분의 N2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V1을 좌변으로 이동하면은 V1분의 V2는 N1분의 N2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상 변압기의 권선비와 전압, 전류의 관계식은 여기 나와 있죠. V1분의 V2는 N1분의 N2 여기에서 다시 전류의 관계식을 대입하면은 N1분의 N2는 V1분의 V2 이것은 다시 I2분의 I1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N1분의 N2는 I2분의 I1이 되니까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은 I2는 N2분의 N1 곱하기 I1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I2는 3N1분의 N1 곱하기 I1이 될 겁니다. 분모의 N1, 분자의 N1을 서로 약분하면 남는 것은 3분의 1 I1이 되겠죠. 즉 2차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3분의 1배라는 소리가 되겠고 3번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세기는 I2가 I1의 3배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변압기 일명 도란스라고 하죠. 이거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110V 일제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도란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변압기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에 220V 60Hz인 전기가 일제 내수용 가전제품에 전달될 때는 110V 60Hz의 전기로 감압이 될 겁니다. 이때 주파수 값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나라 220V에 쓰던 60Hz의 그 전기가 변압기를 통해서 일제 가전제품으로 전해질 때도 역시 110V에 60Hz 이렇게 전달이 되죠. 즉 주파수 60Hz는 일정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변압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하고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즘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가전제품이 설계되어 있어서 변압기를 사용할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네요. 이것도 이제 유니버셜 볼트를 써서 뭐 변압기 없이 쓸 수 있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60Hz 전기를 쓰고 있지만 또 이제 미국도 60Hz의 전기를 쓰고 있죠. 일본은 60Hz의 전기를 쓰고 있긴 하지만요. 저 관서 지방 같은 경우는 50Hz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일본의 관동 지방은 60Hz인데 관서 지방은 50Hz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50Hz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9월달에 시행된 공무원 물리 과목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긴 시간 이제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